네, 안녕하세요. 일루셔니스트 윤계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요, 제가 한 컷으로 보는 경제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아니, 경제 시간인데, 제가 왜 갑툭튀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갑툭튀했는지 여러분 의아하시죠? 실은요, 저도 의외예요. 아니, 저랑 무슨 경제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그죠?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저를 섭외했을지. 근데 알 것 같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경제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여러분들, 학생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라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부터 제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꼈던 그 경제를 말랑말랑하게, 쏙쏙 들어가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저만 믿으시고요. 어디 한번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지난 2012년 5월 2일 미국 뉴욕에 있는 소더비 경매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한 장의 그림 때문인데요. 북유럽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인 에드바르트 뭉크가 그린 절규. 세기말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소더비의 뭉크의 절규가 경매에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자 미술 애호가들은 뉴욕에 있는 경매장으로 몰려들었고, 당시 미술 경매 역사상 최고가인 1억 1,99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55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와우! 그야말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들은 왜 뭉크의 그림에 이토록 열광한 걸까요? 자, 오늘의 한 컷은 바로 뭉크의 절규입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렇게 마치 소리 지르는 것처럼요. 이 장면, 영화에서도 정말 자주 패러디되는 작품인데요. 크리스마스 단골 영화죠. 영화 나홀로 집에, 여러분 많이 보셨나 모르겠지만 케빈이 아빠 스킨로션을 바르고 소리 질렀던 그 장면. 네. 그리고 이 장면은요, 영화 스크림인데요. 할로윈 가면이 바로 뭉크의 절규를 모티브해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근데 이 그림하고 경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뚱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심의 눈치를 싹 씻어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것은 노르웨이의 지폐입니다. 처음 보시죠? 네. 노르웨이의 화폐 단위는 크로네인데 1000크로네가 노르웨이 최고 애권이라고 하네요. 1000크로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최고 애권인 1000크로네엔 뭉크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뭉크는 그만큼 노르웨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이자 예술가란 뜻이죠.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인 뭉크는 생전에 총 28,000여 점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 절규는 최고의 작품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뭉크가 그린 절규의 작품은 총 5가지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림 외에는 모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유일한 개인 소장품이었던 세 번째 그림, 그 값어치를 더욱 높게 만들어준 이유가 또 있었다네요. 자, 세 번째 작품은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선명한 파스텔 컬러로 강렬한 색채를 표현했고요. 뭉크 자신으로 보이는 인물 뒤에 저기 뒤에 그려진 남자들 보이시나요? 네, 저 두 남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세 번째 그림에는요, 뭉크가 직접 절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시로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이 미술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찍은 거군요.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뭉크의 세 번째 그림. 왜 이렇게 비싼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그림이 경제랑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지마! 일어나시고. 뭉크의 절규의 그림은요, 경제 개념으로 보면 희소성과 연관이 깊은데요. 희소성이란 욕망에 비해, 욕망이라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욕망에 비해 우리의 욕구라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무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과 욕구는 끝이 없는 데 반해 자원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돼 있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뭉크의 절규 중에서 세 번째 그림은요, 다른 그림과 비교해 봤을 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화풍과 하나뿐인 개인 소장품이고요. 뭉크의 시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희소성이 있는 작품으로 높게 쳐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 상위 1%의 부자이자 기업가인 빌 게이츠도요, 희소성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듯 빌 게이츠도 역시 24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루에 무엇을 할지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역시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요, 빌 게이츠와 마찬가지예요. 타이거 우즈는 미국의 명문대인 스탠포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할 것이냐 아님 골프 선수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골프 선수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대학에 입학할지 아님 나의 꿈을 찾아서 다른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이건 역시 희소성의 상황에 놓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은요, 희소성을 기본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흔히 희소성 하면요, 개인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땡! 아니죠. 국가도 늘 희소성 앞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게 돼요. 왜? 매년마다 국회에서 한 해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계획하잖아요. 그죠? 주어진 예산은 이만큼인데 할 일은 많고, 그 안에서 잘 쓰려면 계획을 잘 잡아야겠죠?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선택하는 것도 바로 희소성에 놓여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소성의 원칙, 실제로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었네요. 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 엑소 오빠, 제아 오빠들 콘서트 티켓 사기 위해서 예매 시작 전부터 막 컴퓨터 내가 사야 돼 막 눌렀던 적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학생들 한정판 운동화 좋아하잖아요. 사고 싶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다 원하니까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가격이 막 올라가죠. 이게 바로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 나도 갖고 싶은데 친구도 갖고 싶고 엄마도 아빠도 다 갖고 싶고 물건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풀면 뭐다? 그렇죠! 선택을 야기하는 희소성의 문제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희소성은요, 단지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고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휘발유보다 물이 더 귀하게 취급된다고요. 깜놀! 장난 아니죠? 실제로 물 1리터가요, 휘발유 1리터보다 훨씬 비싸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듯 희소성은요, 상황에 따라 같은 값어치도 커지거나 혹은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술 애호가들에게 뭉크의 그림은 뭐다? 남들에게 없는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인 개인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선뜻 거액의 돈을 꺼내든 것입니다. 자, 다시 뭉크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볼까요? 지난 1994년 2월 노르웨이의 오슬로 국립미술관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난된 그림은
뭉크의 절규! 아니 마술처럼 뿅 하고 감쪽까지 사라져 버렸는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사건 발생 3개월 뒤 적극적인 경찰의 수사로 무사히 되찾았지만 도난 사건은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때는 바야흐로 2004년 8월 10년 뒤에 뭉크 박물관에 2명의 복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뭉크의 작품 절규와 마돈나를 훔쳐 달아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잡혔는데요. 그러나 그림만은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심하게 훼손되긴 했지만 뭉크의 그림은 다시 미술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그림을 찾았고 또 누구의 소행인지 경찰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미스터리죠. 여기서 잠깐!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딱 5점만 있는 뭉크의 절규. 아니 내가 초등학교 때 그렸던 그림도 똑같이 5점이나 있는데 왜 뭉크의 절규만이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뭉크의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것에 비해서 내가 그린 그림은 우리 엄마밖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갖기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뭉크의 절규. 이게 바로 희소성의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컷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뭉크의 그림으로 본 희소성의 개념 이제는 아시겠죠? 네. 우리가 배우는 경제 교과서를 보면요, 제1단원에 희소성이 나와요. 왜 그러겠어요? 네? 그만큼 희소성의 원리는요, 경제를 움직이는 기본이고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자원은 부족하고 물건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걸 따져서 얼마를 만들지 판단하고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고 선택하고, 이게 다 경제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경제 개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마스밖에 모르는 저 마스 바보인 저만큼 알아도 여러분들 경제 수업이 너무나도 재밌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돼요. 제가 재밌는 한 컷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바이바이.